이번 이 대표께서도 뭐 그런 기사를 글 내용을 쓰셨기도 한데 이 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네. 귀국하고 이제 이번에 영국 프랑스 영국 국빈 방문하고 프랑스 이제 거기 뭐 엑스포 하고 바로 귀국하고 26일 날 와서 이제 네네. 지금 국정원장 포함해서 1, 2차장을 경질을 네. 했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께서도 과거에 국정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또 불법 도청 관련해서 뭐 취재도 하셨고 내용들을 좀 꾸준히 국정원 관련된 내용들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국정원장 포함해가지고 1, 2차장이 한꺼번에 우리나라 뭐 거의 뭐 유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동시에 날릴 1차장 이제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이제 대북 담당. 그렇습니다. 근데 원장과 이렇게 수뇌부를 동시에 이렇게 세 명. 경질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야당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일인 거죠. 네. 네. 그만큼 그런데 그 전례 없는 일이라 할 정도로 국정원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올 현 정권 출범 이후 국정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뭐 일부 또 간부들도 막 대거 또 인사 조치하고 또 싹 바꾸고 막 그게 지금 인사자금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꼭 굳이 이때 갑자기 3명 그것도 원장 포함해서 1, 2장을 한꺼번에 다 바꿨다는 것이 뭐 일부 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인사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약간이라도. 아직 그 얘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뭐 때문에 예, 이걸 경질했다 내지는 뭐 때문에 교체했다 이런 얘기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만 공지사항으로 이래이래해서 역할을 해왔다 뭐 해서 뭐 예. 그렇게만 하고 공지로 이제 나왔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를 다녀와서 예. 바로 한 9시간 만에 교체를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 공지가 나온 게 9시간 만인데 여러분 굉장히 전격적이고 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언론의 해석은 네. 예, 6월 달부터 이제 국정원의 인사자금이 쭉 밖으로 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사자금 때문에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전격 경질했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해석이 뭐냐면 이 디올백 사건이다. 예, 물론 인사 잡음 건도 어떤 그 교체 요인은 되죠. 네. 근데 그렇게 급히 전격적으로 할 만한 이슈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자, 그 뒤로 26일 날 했는데 어제 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6명. 네. 예.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까지 급하게 안 하려 그러면 여기에 묻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했다라는 그만큼 대통령이 경로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좀 봐봤어요. 도대체 뭘까? 저희가 정리한 주신 대 표로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한번 할까요? 보고 한번 하죠.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타임라인 한번 보시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하러 영국과 프랑스를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가 있을 때 이 취재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물론 그 사전부터 취재가 진행이 돼 왔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도대체 이게 그럼 대통령실인지 알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장인수 기자를 저 취재한 장인수 기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장인수 기자를 취재를 했어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실에 전달한 게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22일 오후 6시 반 30분 무렵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6시 조금 6시에서 좀 늦은 6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6시 30분 무렵으로 지금 저기다는 써놨거든요. 그때 질문지를 발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지 발송은 김건희 여사하고 그리고 이동훈 그당 이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김은혜 홍보수석, 최지원 부대변인. 그래서 대통령실의 3사람, 김건희 여사한테 한 사람에서 각각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질문, 대통령실에 하는 질문 2개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한 세트죠. 2개로 나누는 한 세트인데 2개를 다
김건희 여사한테도 보내고 대통령실 아까 세 사람에게도 보내고 네. 예. 그랬는데 22일 오후 6시 30분 무렵에 보냈는데 20분 정도 있다.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읽음 표시로 받겠다는 거예요. 카톡은 일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1대1 창에서는 일이 있으면 안 읽은 거고 안 읽고, 예, 일이 없어지면 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읽음 표시로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보면 22로 한 7시 전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시차가 9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22일 오전 10시예요. 예. 그러면 국정원장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22일 오후 7시 전후에 인지를 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26일 오후에 들어오잖아요. 오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지가 나온 거는 26일이란 말이에요. 네. 이 4일 사이에 네. 이 사일 사이에 이제 거기선 대응책을 세웠겠죠.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한 첫 반응이 국정원장 경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동지 수뇌부 경질이라고. 이번에 이 네. 김건희 여사의 이 금수소 이 영상이 보도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장인수 기자가 이제 반론권 차원에서 네. 22일 날 이제 그걸 보도는 이제 보도 27일 날 했지만 하여튼 반론권 차원에서 22일 날 카톡으로 이제 내용들을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한번 그래서 볼까요? 다시- 그래서 그러면 그 카톡 내용을 보면 네. 이거는 이제 이제 김건희 여사께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실에 묻는 질문 또 따로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에 묻는 질문입니다가 네. 따로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네.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또 그 김 여사가 이렇게 받는 걸 알고 있었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네네. 대동소이한데 저 내용을 보시면 네. 이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한 4회 정도 걸쳐서 했던 네, 내용들이 전부 요약돼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이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거기서 대통령실 대응할 거는 최동용 목사가 도대체 그 전까지는 그렇죠. 체크가 안 됐으면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최동용 목사 체크를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네. 보안 경호 문제도 또 체크했을 거고 네. 저는 다각도로 출장 가 있는 상황에서 체크를 했다고 봐요. 네. 네. 근데 최재형 목사를 알아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정원 저 북한을 여러 차례 드나든 그런 경력도 있고 그리고 관련 서적도 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도 받았고 네. 그럼 국정원 입장이나 경찰 보안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요주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주시 대상인 거죠. 네. 그렇다고 북한을 미국 시민권자이니까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 우리 같은 경우 국정원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주의 대상 인물인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하고 접촉하고 그런 차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대선 과정에서는 어떤 남북 관계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촉을 했는데 그게 전혀 걸러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를 들고 들어가서 그런 장면을 찍었다는 거.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최재형 목사가 진짜로 어떤 그 북한하고 연계돼 있는 인물이라면 그거는 완전히 뚫린 거잖아요. 국가안보 보안 엄청난 큰 일이 된 거죠.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무슨 그 관계자들이 북한 공작 지원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나오는데 흘리는데 그렇게 함부로 흘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300만 원 저 명품 하나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뚫려버린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국정원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 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만 참석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의 5부 요인들이 참석하는 외빈 만찬 150명 그렇죠. 한 140명 정도 150명만 참석했다고 이렇게 참석하는데 주로 그러면 5부 요인들하고 네. 그리고 그 대기업 주요 총수들 경제단체 총수 네. 그리고 이제 외교사들단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그렇죠. 핵심들이 다 있는 데잖아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도
초청을 받아서 네. 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전 체크가 안 됐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경로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러냐면 그 최재형 목사란 누군지를 알아본 다음에 더 경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외빈 만찬에도 오고 그 대통령실 보안 검색을 다 뚫고 네. 김건희 여사 바로 앞까지 접근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접촉하고 대화 나누고 그것도 2번씩이나 이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충격이 네. 국정원장 동시 수뇌부 동시 교체로 이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타임라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그 장인수 기자가 이제 그 질문지를 발송을 하고 그 일금 표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23일 새벽에 이제 그 한영 정상회담 그렇죠. 예 영국 다우닝가를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갑니다. 이게 저 물론 이제 윤 대통령 저 때만 해도 뭐 다른 그림으로 좀 화제가 됐어요. 혼자 그 다우닝가 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취재를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네.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다우닝가 그 레드 카펫을 지나가지고 한참 혼자 그냥 갔잖아요. 지나가 버리고. 예.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모습 보면 약간 좀 야 이게 표정.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잖아요. 아, 예. 그런데 맞을 때 보면 그리고 저기 리시 수넥 부부 예, 수넥 총리 부부가 나와서 맞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먼저 들어갈 윤 대통령이 먼저 들어가다가 들어가려고 다시 하고 이제 막 저게 뭐지? 뭔가 왜 좀- 저게 저렇게 의전이 저렇지? 네. 내가 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상현 특파원에게 네. 혹시 이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좀 찾아봐 달라. 네. 왜 김건희 여사 안 보이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찾아보라 그랬더니 영국 언론에서 나오기로는 원래 김건희 여사가 와서 그 순핵 총리 부인이 영접하기로 돼 있다는 무사티 여사가 영접을 하기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까 좀 더선지나 뭐 다른 어떤 매체에서는 영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초청한 걸로 보도가 됐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데일리 메일하고 로이스 더선. 통신이나 이미 거기서는 다 부부가 오고 네. 김건희 여사가 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무사티 여사가 네. 같이 이제 맞아서 맞아서 네. 안내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거기 없었잖아요.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알아보니까 보도는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왜 안 나왔을까라고 네. 보도가 저희들은 했어요. 네, 뉴스버스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도 이걸 이제 이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이 보도가 그 듀얼백 사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쭉 시간을 역추적을 해봤더니 그 딱 겹치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그 시간대랑 예. 그러니까 아까 타임라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총리 관저에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영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에 네. 한영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영국 현지 시간으로 한 오전 10시쯤에 김건희 여사 카톡을 읽음 메시지로 그렇죠.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걸 인지하고 나서 부랴부랴 대응책 논의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 그 6시간 차이 정도는 6시간 있는 거죠. 차이 6시간 차이였습니다. 네. 근데 저 시간 동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저게 보안 경호가 다 뚫려 있는 상태고 네.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때 저기 이제 어떤 뭐 상당히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영국에서는 긴박하게 움직였을 거다. 저는 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그 타임라인을 또 한번 잠깐 또 그 시간대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질문지 발송한 뒤에 한 30분 후에 일금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어진 그 영국 총리와의 그런 정상회담 과정 그 부부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불참을 하게 되고, 그 6시간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2차 카톡 질서가 두 번째 이제 2차 전달이 영국 출발의 직전,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국 출발의 직전 25일 날에 이제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있어서 이번에는 곧바로 읽습니다. 한 10분 후에 10분에 카톡을 바로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시간 정도 후에 그 정도 되죠. 뭐 후에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국정원장 수뇌부 3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얼추 뭔가 그 퍼즐이 맞춰진 듯한 네. 느낌은 듭니다. 사실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이진동 대표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짜고 만들어진 어떤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이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이상 이걸 확인하기는 어렵죠. 예, 어렵죠. 네. 네. 그렇지만 뭐 아까 합리적으로 제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인사자분 문제는 6월부터 전개가 돼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인사자분 문제로 이게 이제 국정원장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후임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후임자가 이제서야 이렇게 물색할 정도로 네. 급격하게 전격적으로 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인사 알력은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그 권춘택 1차장 간의 알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북 담당까지 한꺼번에 교체가 됐어요. 김수현 대북 담당까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북한의 이제 미국 시민권자, 최재형 목사 미국 시민권자이고 어떤 국가보안법 관련 북한에 왔다 갔다 한 여러 차례 왔다 네. 다녀온 네. 그런 경력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이분들의 어떤 책임을 물은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 대표께서 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는 팩트를 놓고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추론이죠, 추론. 예, 추론. 네. 그 추론은 충분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